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전 영상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이크인데 이게 음향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원래 고정한 마이크인데 그냥 이렇게 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17석 차지했습니다. 열린민주당 3석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83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6석을 얻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몇 석입니까? 189석입니다. 여기에 전북 남원 임실 순창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 사람 지역구 주민들의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도 어쨌든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범여권이 190석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 미래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 다 합쳐서 110석. 개헌저지선이라도 확보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면서도 참 솔직히 좀 짜증나는 게,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도대체 누가 지었길래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직업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미래통합당이 계속 입에 붙질 않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지은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참. 어쨌든 그래서 범여권이 300석 중에 190석을 차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 소위 말해서 좌파 세력이 국회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점유하게 된 이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간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이런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야당이 자꾸 사사건건이 문재인 청와대가 일 좀 하겠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 좀 하겠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정책을 펴겠다는데, 이 야당 적폐 세력이 사사건건 발목 잡기를 하는 통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적폐 세력, 저 회방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표를 주십시오. 저한테 표를 주시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야 국정 운영이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 그렇게 문재인만 찾으면서 표를 달라고 애걸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참 이 사람들 정말 좀 진짜 얼굴이 두껍습니다. 뭐냐면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한 번이라도 통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발목 잡기를 실제로 했고 그걸 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강행,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야당이 그렇게 발목 잡기를 할 실력이 있었다면. 4+1이라는 기묘한 협의체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제1야당은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좌우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를 갖다 좌지우지했던 세력들이 누굽니까? 결국엔 범여권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때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성과를 이미 냈어야 되는데 야당 때문에 못 낸 거다, 표를 달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겪는 이 위기가 이 우한 폐렴,
사태 전에 이미 병들고 골맞섰는데도 이 위기가 마치 그 야당에서 비롯된 것처럼, 야당의 비협조, 회방 때문에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민들, 다수 국민들은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런 요구에 화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갖다가 개헌선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범여권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몰아줬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원체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개헌만 아니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행정부 누가 차지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 성향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를 장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 좌파 성향 대법원장 좌파 사법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현실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입법부마저 소위 좌파가 장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좌파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좌파 천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3권, 이 3권을 갖다가 좌파가 모두 차지했다는 겁니다. 공룡이 돼버렸습니다. 공룡이 된 좌파 세력이 특히 국회 이번 총선만 따지고 보면 국회에서 원 구성을 하거나 법안을 처리하거나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런 거 다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을 방법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이렇게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열세에 처해 있는데 막을 수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결국에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입했던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1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처리를 할 수 있다. 과반이 아니라.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0석이니까. 무력화됐다. 그래서 사실상 이 21대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은 사실상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됐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만든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결국 실질적인 기능은 이렇게 좌파가 장악한 그 와중에도 우리한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는 그나마 지금 이 무기력한 야당이 있는 지금 실질적인 야당 역할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 특보였나 그거 했던 윤석열 지금의 검찰총장을 이 지금 우파 세력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검찰을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무력화시킬 그 수단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이제 곧 생깁니다. 공수처장 임명하는 거 여권에 알아서 할 겁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관여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없습니다. 그 관여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대세는 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 나라의 모든 분야, 아주 그 세세한 분야까지 이제
좌파 천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모든 게 문재인 정권 뜻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이미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신천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안 찍어 주셨겠지만, 그러면 아주 문재인 정권한테는 호기지 않습니까? 호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을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건 투표로 제거가 돼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문재인 정권의 견제 세력, 경쟁 세력이 없다는 것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실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야당이 발목 잡기를 했다. 야당이 회방을 했다. 야당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깨문들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을 계속 겪고 결국에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고 다수가 생활고에 직면하고 뭐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도산을 하고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근데 또 도망갈 구멍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책임을 전가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혼자 이 사태를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독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 또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이 지금 1987년도에 만든 이 현행 헌법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걸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이 이런 주장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주장이 본물처럼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미래통합당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자리, 지금 이 총선으로 얻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지키는 게 그나마 애국하고 반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석 한 석 잃을수록 무슨 각종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그 자리를 한 석 한 석 잃을수록 그거는 정말 이 나라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한 차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나마 견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색깔을 대놓고 드러낼 겁니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다들 행동을 조심하고 의석 한 석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겁니다. 미래통합당 그 의석이라도 국민들이 준 거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의석을 지키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몇 분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채널에 다른 영상이 있는데 그 채널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